안녕하세요. 작년 1일이 벌써 1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네요.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해도 쉽게 잊혀지는 일이 아니다 보니 마음고생이 심했고 우울증 약도 먹고 있는데요. 혼자 끙끙거리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편이 더 낫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글을 써서 제 속마음 다 얘기하고 정말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35살 후반 남자입니다. 알을 하나 키우고 있고요. 저랑 전 와이프는 대학교 때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와이프는 누가 봐도 예쁜 외모의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여자가 제 여자친구가 되었다니 전 정말 기뻤죠. 주변의 남자들의 접근이 장난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나만 바라봐주는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각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자리 잡기까지 한 2년 이상을 연애했습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전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정말 소소하고 간소하게 했어요. 그땐 지금처럼 스몰딘이 막 활성화된 때도 아니었는데 가족 친지분들만 모시고 작은 레스토랑 빌려서 진짜 의미 있는 결혼식을 했었고요. 신혼여행도 다들 하와이, 몰디브 이런 데 갔는데 와이프가 자기기는 대학 시절 배낭여행 한 번도 못 가봤다고 우리 몰디브에 쓸 돈 아껴서 나중에 집 살 때 보태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오자고 했죠. 회사에 휴가 땡겨서 2주 동안 배낭여행 다녀왔어요. 그때 사진 지금 다시 보고 있자면 정말 너무 행복했던 때네요. 지금 생각하면요. 이런 걸 다 잊어야 하는데 마음이 그 여자를 못 놓는 건지 미련인지 계속 좋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그립고 마음이 아픕니다. 문제의 시작은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요즘 유치원 보내는 게 전쟁인 거 아시죠? 경쟁률이 진짜 몇십 대 1은 됐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 보내고 싶다고 원서 넣고 추첨날 가서 제가 뽑기에서 표를 뽑아서 저희 아이는 나름 명문 유치원에 입학하게 됐어요. 왜 이를 뽑았는지, 왜 하필 그걸 내가 뽑았는지 정말 원망스럽고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유치원 합격하고 오리엔테이션 날 선생님들 소개를 하는데 와이프가 하며 누군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으니 낯이 좀 익어서 보니까 올해 새로 왔다는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유치원에 남자 선생님이 있는 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와이프가 아는 사람 같다니 더 신기했죠. 그냥 봐도 호감형의 키도 크고 주변 엄마들이 막 멋지다고 속닥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더라고요. 우리 아이 담임쌤은 아니었는데 지나가며 그 쌤도 와이프를 보고 눈이 커지는 걸 봤어요. 둘이 눈으로 아는 척을 한 거겠죠? 주변 엄마들이 막 멋지다고 속닥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더라고요. 우리 아이 담임쌤은 아니었는데 지나가며 그 쌤도 와이프를 보고 눈이 커지는 걸 봤어요. 둘이 눈으로 아는 척을 한 거겠죠? 아까 그 남자 선생 멋지더라. 아줌마를 날리던데? 자기기는 어떻게 아는 사람이야? 대학교 때 후배. 걔는 늙지도 않았더라고. 한참 후배라 얼굴만 아는 정도라 긴가민가 했는데 그때도 저렇게 반듯한 애가 유아교육과라서 신기하긴 했었지. 그러게 나도 놀랐어. 남자가 유치원 선생님 하는 게 처음 봤어. 애들이나 엄마들이나 아주 인기 폭발이겠어. 저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와이프가 워낙 친구 선후배 남사친이 많기도 하고 대인관계도 좋은 편이라 그리고 한참 후배라고 하니 오히려 아는 사람이 유치원에 있으니 아이 보내면서 문제 생기면 물어볼 수도 있고 좋다 정도로 생각했죠. 어리석게요. 아이는 유치원을 5세 때부터 7세까지 다닙니다. 그 긴 시간 둘은 어떤 교류를 했을까요? 생각만 하면 우라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사실 저도 제일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 유치원 생활까지는 크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아빠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지만요. 5살 유치원 아빠 운동회가 있던 날 아빠들이 다 나와서 같이 운동하고 친목 다지고 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 운동회 끝나고 아이랑 집에 가는데 누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인사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와이프 후배라고 들었어요. 네, 듣던 대로 미남이시네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선생님이 훨씬 빛나시는데요. 저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하며 굳이 와서 저한테 눈도장을 찍더라고요. 제가 출장이 좀 잦고 주말 특근도 많은 편인데 아이가 유치원 입학 전에는 엄청 저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영상통화도 걸고 귀찮다 싶을 정도로 저를 찾았거든요.
근데 유치원에 입학하고부터는 눈에 띄게 전화도 줄고 아빠 보고 싶다고 언제 오냐고 묻지도 않더군요. 유치원 다니느라 피곤한가? 아니면 그새 커버렸다고 아빠 안 찾는 건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가끔 물어봤죠. 유치원 어때, 재밌어? 응, 완전 재밌어. 너무너무 좋아. 뭐가 제일 좋아? 응, 공공쌤이 제일 좋아. 이 유치원은 선생님들을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남자 선생이 폴리쌤이었거든요. 폴리쌤, 너네 반 선생님도 아니잖아. 그래도 자주 보잖아. 나는 폴리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아. 저는 당연히 유치원에서 자주 본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공공쌤이 재밌게 해주시는구나. 응, 저번에 에버랜드도 갔잖아. 인형도 사주고 인형도 사줬어. 선생님이 더 이뻐하는구나. 저는 현장학습을 다녀왔나 했어요. 에버랜드 인형 비싼데 애들한테 인형도 사주고 애들을 정말 이뻐하는 사람인가? 생각했죠. 진짜 그 이상은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6살, 7살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크고 말은 늘잖아요. 아이같이 엄마 없을 때 저한테 툭툭 내뱉는 말들이 심상찮음을 느꼈어요. 7세에는 심지어 그 공공쌤인지 뭔지가 저희 아이 담임이 되었다고 해요. 아빠, 이번에 공공쌤이 우리 반 선생님이다. 오, 좋겠는데? 너 폴리쌤 좋아하잖아. 응, 저번에 피자 먹을 때 말해줬어. 피자도 먹었어? 응, 전에 아빠 없을 때. 아빠 없을 때? 유치원에서 먹은 게 아니고. 그랬더니 갑자기 속닥거리면서 응,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랬는데 아빠 없을 때 공공쌤이 피자 사줬지롱. 무슨 소리지? 싶어서 아들을 데리고 간식 사러 가자고 밖으로 나갔어요. 공공쌤이랑 아빠 없을 때 자주 만나? 그건 비밀인데. 아빠랑 아들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폴리쌤이 비밀 지키는 건 남자들만의 의리라고 했는데. 뭐? 그런 의리는 아빠랑 지키는 거야. 공공쌤이 너 아빠도 아니고. 뭔데? 아빠한테만 말해봐봐. 안 되는데? 엄마도 싫어할 텐데. 이거 뭐가 있구나 싶어서 뒤통수를 쫙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빠, 이거 엄마나 공공쌤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절대 말 안 할게. 손가락을 걸고 복사하고 사인까지 하고 나서야 아이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공공쌤이랑 엄마랑 사랑에 빠졌어. 뭐라고? 사랑에 빠져? 요즘 애들 만화에서 사랑에 빠졌다는 말이 나오는지 6살쯤부터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나 사랑에 빠졌어라는 말을 종종 썼는데 그 표현을 그 상황에 쓰더라고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생각 들었어? 몰라, 그냥 그렇게 생각됐어. 그리고 아빠 회사 가면 자주 만났어. 폴리쌤이랑 저번에는 에버랜드 갔고 또 5살 때는 롯데월드 갔고 전에 아빠 미국 출장 갔을 때는 캠핑도 갔고 수영장도 가고 엄청 많이 놀러 다녔는데 근데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아빠만 빼놓고 우리리 신나게 논 거 알면 속상할 거라고 말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5살 때부터 그랬어? 응, 나 딸기반 때부터. 딸기반이면 입학했던 그 애거든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출장만 가면 폴리쌤이랑 만나서 놀았다는 거지? 응, 거에 그 주 토요일에도 출장이 잡혀 있었는데요. 회사에 집안일 핑계대고 다른 직원을 출장 보내기로 하고 저는 현장을 잡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밤 와이프랑 아무렇지 않게 술을 한잔하고 술에 취해 잠든 와이프의 카톡을 열어봤어요. 내일은 XX가 친정 보낼 거야. 그냥 우리 집에서 쉬자. 나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럼 내일은 마사지까지 풀서비스 해드려야겠네. 오, XX가 몇 시쯤 보낼 건데? 아침 일찍 신랑 출근길에 데려다주고 가라고 하지. 뭐 한 10시쯤 오세요. 물 받아 놓을게. 반신욕하게. 네,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싶다고. 매일 출근하는 길에 아이 친정에 맡겨달라고요. 처갓집이 저희 회사 근처에 있거든요. 처갓집으로 가는 길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없을 때 할머니 집 자주 갔어? 응, 토요일에 가끔. 이것들이 애 맡기고 둘이 뭘 한 걸까요? 다음날 아침 아이를 처갓집에 맡겨두고 다시 집 앞으로 돌아와 주차장에 차를 대고 대기했습니다. 그놈이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아파트 공동현관 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으면 저렇게 지진마냥 자연스러울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놈이 올라가고 얼마 후에 이쯤이면 반신욕인지 지랄인지 하러 들어갔으려나 싶어서 와이프한테 카톡을 보내봤습니다. 일어났냐고. 아이는 처갓집에 맡겼다고요. 역시나 확인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멘탈 잘 붙잡고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놈 신발이 보이는 순간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난 거였죠. 거실 화장실에 욕조가 있는데 다른 집 욕조보다 좀 크거든요. 저랑 아이가 늘 함께 목욕하는 곳이지만 와이프랑 같이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갑자기 까르륵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하지마야 하며 앙탈을 부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심호흡 한번 하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기분이었습니다. 둘이 알몸으로 엉겨붙어서 좋다고 키스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와이프는 파악 소리를 질렀고 남자는 완전 놀라며 갑자기 일어서서 샤워 커튼을 닫으려고 했어요. 저와 샤워 커튼을 잡고 서로 연애 단례하다가 커튼봉이 그대로 떨어져 버렸고 저는 놓고 하던 폰은 내던진 채 커튼봉으로 두 년놈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 꼴 보려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둘이 비눗물에 범벅이 되어 있는 걸 실컷 두들겨 팬 후 남자놈부터 머리채를 잡아서 욕조 밖으로 끌어냈어요. 미끄러우니 뭐 잘 이끌려 나오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행히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편이에요. 알몸으로 비누범벅된 두 년놈을 차례로 현관 밖까지 질질 끌어다가 내놨습니다. 와이프는 울며 제 다리 붙잡고 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고 부렸고 남자 새는 옷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현관 앞에서 저랑 몸싸움을 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앞집에서 문을 열고 나왔다가 하며 앞집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셨고 관리실에 연락을 하신 건지 좀 있다가 경비 아저씨들이 올라오셨는데 못 볼 꼴에 어찌할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새 빠지게 일하러 나다니는 동안 이년놈들이 애도 딴 데 맡겨놓고 제 집에서 이짓거리 벌이고 있었는데 이 정도 벌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필 앞집에 엄마들이 모여서 놀고 계셨는지 달을 나와서 손으로 눈을 가린 건지 만 건지 하며 구경하고 쑥덕댔는데 하필 그중 한 명이 같은 유치원 엄마였나봐요. 공공쌤 아니야 공공쌤. 대박하며 사진도 찍고요. 경비 아저씨들은 빨리 수습하셔야지 이건 안 돼요라며 저를 말리셔서 당장 내 눈앞에서 떠나라고 옷까지 던져주고 근거러 잠궈버렸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겠어요? 폴리쌤인지 지랄인지는 유치원에서 잘리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났고 유치원 원장들 사이에 블랙리스트라는 게 존재해서 같은 관내에서는 다를 공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사하는 날 앞집 아줌마한테 듣기로는 원장님이 아주 급대노하셨다고 저런 새끼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했다며 그놈은 앞으로 유치원 선생하진 되었다고 들었어요. 전 그놈한테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 걸었고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돈으로 끝나는 게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평생 콩밥 먹게 하고 싶었는데요. 와이프는 아이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몸만 나갔습니다. 당연한걸요. 저한테 위자료도 줘야 하고요. 아이는 저희 부모님께서 돌봐주고 계세요. 아이가 엄마도 폴리쌤도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몰라서 엄마가 갑자기 일을 하게 돼서 외국에 가 있다고 둘러댔는데 이게 언제까지 먹힐지 모르겠어요. 아이 보여줄 생각 없거든요. 그게 벌써 1년 전 일이네요. 지금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지만 상황이 이래서 학교는 못 가고 있는데 사실 입학식 날 엄마가 못 오는 걸 슬퍼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는 잘 됐다 싶어요. 입학식 자체를 못했으니까요. 앞으로 차차 설명해줘야 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마음 단단해지게 저랑 믿음 돈독하게 잘 키워야죠. 모든 걸 알게 되더라도 무너지지 않게요. 아이가 말 안 해줬더라면 저는 병신같이 아무것도 모른 채 돈만 벌어다 줬을 텐데요. 이제 정말 다 잊어버리고 놓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많이 사랑했는지 후회도 미련도 많이 남았고 원망도 엄청 났었거든요. 다 잊고 아들이랑 새 출발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